네, 안녕하세요. 재불 한인사회 교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주 프랑스 한국 대사로 부임한 최재철입니다. 파리에 부임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파리에서 자주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큰 행사 때 자주 참석하지 못해 뵐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나마 파리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뵐 기회가 있었지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전혀 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예정된 바쁜 일정이 좀 끝나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찾아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임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대사로 파리에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 재불 한인 사회의 발전과 또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화목하고 단합되어서 더 좋은 사회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계속 확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사관에 교육, 문화, 영사 모든 팀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게 결국 한불 관계입니다. 한불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채택된 21세기 글로벌 동반자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국격도 상승하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이제 양국의 글로벌 동반자 관계도 좀 보다 포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년 4월에 프랑스 꼴로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박진 장관님과 제4차 전략대화를 가졌고 또 조만간에 양국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2, 3년이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불 양국 관계의 관계 강화 격상이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년 11월 총회에서 많은 재불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30년 월드 엑스포의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프랑스의 국제박람회 기구 본부가 있고 또 11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들이 투표로 개최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사관은 이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관 생활 약 40년이 되는데요. 근데 근무한 국가는 5개국입니다. 프랑스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했고, 그 외에 이제 케냐에서 2년, 필리핀에서 3년, 모로코에서 3년, 덴마크에서 2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프랑스에서 근무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근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첫 근무 때 어떻게 보면 영사를 맡아가지고 또 우리 대통령 방문 행사를 또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첫 공관 근무에서 총무를 하면서 주불 대사관이 대한민국 최우수 공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도 했고 또 OECD에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한국이 그 당시에 신흥공업국에서 어떻게 보면 공여국으로 위치가 전환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OECD 문서에 한국의 개발 원조 현황 이런 것들을 게재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또 파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게 결국 2012년 12월 12일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 기후변화 대사로서 한국 협상 수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파리에서 거의 뭐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국격과 국익을 위해 일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88년도 첫 부임했을 때는 아직 많은 친구들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核心적인 아쉬움이 그 친구들이 우리도 시대에 한국관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방을 얻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 프랑스에서 한국 식품 조달도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이 좀 프랑스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회였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지금의 LG 같은 게 이제 프랑스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아직 그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첫 자동차로 프랑스 푸조를 구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이제 프랑스에 근무하게 되면서 당연히 한국 차량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공항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여러 높은 건물 옥상에 광고물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삼성, 대한항공, LG 많은 한국 기업들의 광고물들이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대한항공 하나 보는 것만으로 해도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때이고 또 여러분들이 국제 기숙사촌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멋진 대한민국 매종득골에 한국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인 사회, 특히 이제 프랑스에 처음 오는 젊은 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실감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 주변에 한국과 관련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보지 않고는 지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있고 지금은 삼성, LG 제품들이 최고급 가전제품으로 등재되어 있고 프랑스 정말 최고급 호텔에 가도 삼성과 LG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땅프레르 중국 시장을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한국 식품점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가지만 80년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 식품점이었어서 중국 땅프레를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땅프레르에서 금년 6월에 한국 식품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잠시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제품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일본, 중국을 능가한 최고의 식품으로 부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TV라든지 프랑스 사회,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있어가지고 한국 관련 행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한류에 힘입어가지고 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 행사가 거의 매월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TV에서나 언론에서도 이러한 특집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일상생활에서 한국이 빼올 수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프랑스에서 우리 곁에 나와 있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 달라진 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불 간의 현안은 어떻게 보면 양국이 서로 기대하는 것만큼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아쉬운 겁니다. 그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가는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물론 코로나 이전에 한국 관광객들의 방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복수 취향이었습니다. 아시아나의 파리 취향 그걸 위해 가지고 경제공사로서 또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고 이름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아까 2004년도에 체결된 21세기 글로벌 동반자 관계 그게 근 20년에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업그레이드를 할 계기가 있었지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떨 때는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어떨 때는 프랑스 측 사정으로 인해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년 들어서 이 고위급들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012년 파리 협정 채택에 따라 가지고 2050년 기후 중립 시대를 한국과 프랑스 모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가 화석 연료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에너지원이다.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불 간에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문제, 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어떤 규범 설정 문제라든지 우주 시대의 개막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라진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화된 상황을 계속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산 엑스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30년 월드 엑스포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재불 한인 교민 사회와 소통 문제는 단순히 우리 대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6월 5일에 발족한 교회동포청에도 중요한 업무 과제입니다. 결국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대사관으로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저부터 낮은 자세로 우리 한인사회 대표자분들이라든지 모든 구성원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그게 이제 대사관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민들 우리 재불 교민 사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사관 영사과 업무가 이제 아브니 디엔나에 있는 구 한국문화원으로 이제 금년 하반기 중에 사실 옮겨갈 목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수리를 위한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단계에 있고요. 또 우리 대사관 청사도 사실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1972년도에 청사 구입 후에 한번 대수선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무를 했던 1992년도에 한 번 더 수선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올 때마다 저 90년이 다시 이제 이번에는 정말 대수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3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 대수선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청사는 여기에서 저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옮겨가게 되고 영사과 특히 민원 관계 사항은 이제 아브니 디엔나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불 동포사회 여러분들께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아브니 디엔나에 있는 재불문화원이 우리 교민 사회와 소통의 창구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 좋아하고 또 우리 저 대사관을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데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저 어떻게 보면 업무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사관이 이 보안 때문에 청사와 같이 저 정무 경제 뭐 여러 가지를 다루는 업무가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민원 업무 사무실이 옮겨가게 되고 또 청사도 다시 수리 후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이 우리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또 대사로서 어떻게 보면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민 여러분들과 아마 뵐 기회가 또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사에 또 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대사관에서 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이때는 우리 대사관과 재불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한 팀이 이루어 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 올림픽 선수단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불 수교 140주년을 위해서 우리 대사관과 또 재불 동포사회가 또 새롭게 호흡을 맞춰 가지고 더 격상된 한불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한 팀이 되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